여러분, 혹시 이런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어느 날 문득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지고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두려움 말입니다. 길게는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장수는 축복이면서도 동시에 커다란 숙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도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로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방송에서는 105세 일본의 히노하라 시게아키 박사가 전하는 아프지 않고 장수하는 초간단 습관 7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가 전한 지혜는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삶의 비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의 삶에서 건강과 행복이 왜 중요한지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느 마을에 80세의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젊은 시절부터 몸을 잘 돌보며 성실히 살아왔고 지금도 여전히 정원에서 함께 채소를 가꾸며 웃음 가득한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웃 사람들 사이에서 이 부부는 한 가지 이유로 늘 화제가 되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부부가 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결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다만 우리는 매일 조금씩 걷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웃으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들의 말은 매우 단순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약이나 병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습관들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깨달음이었죠.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건강을 위해 어떤 습관을 실천하고 있을까? 건강한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할 7가지 습관은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들이 모이면 여러분의 노년을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습관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방송에서 함께 나눌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저명한 의사 히노하라 시게아키 박사를 아시나요? 그는 105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준 인물입니다. 히노하라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 다르다. 아침이 그들의 하루를 결정짓는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거나 급하게 하루를 준비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히노하라 박사가 강조한 첫 번째 습관은 바로 느리게 그리고 의식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침 시간을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중요한 순간으로 여겼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평온하면 그날 하루 전체가 안정적이고 긍정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다음과 같은 습관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첫째, 잠에서 깬 후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몸을 천천히 스트레칭하며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했다고 합니다. 그는 말하길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첫걸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눈을 뜨면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몸을 부드럽게 깨워보세요. 이는 단순한 동작 같지만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돕는데 효과적입니다. 둘째,
그는 아침 식사 전 잠깐의 명상 시간을 가졌습니다.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하루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히노하라 박사는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며 그날의 목표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이 습관을 듣고 있으면 바쁜 현대인에게는 너무나 간단하지만 막상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아침에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 어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에 스트레칭이나 명상 같은 의식적인 시간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날의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고 집중력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하루는 작은 시작점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히노하라 박사의 이러한 철학은 그가 실제로 겪었던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바쁘게 살던 시절에도 하루의 시작만큼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하루를 준비할 시간을 주었고, 이 작은 습관이 그의 장수 비결 중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도 내일부터라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몸을 부드럽게 깨우고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리 어렵지 않지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몸과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히노하라 박사가 강조한 두 번째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의 일상과 깊이 연결된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더 나은 노년을 만들어가는 지혜를 나눌 예정입니다. 여러분, 아침을 어떻게 시작할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의 시작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히노하라 시게아키 박사가 강조한 두 번째 건강 비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핵심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멀리하거나 귀찮아합니다. 하지만 히노하라 박사는 나이가 들수록 움직임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일상 속에서 운동을 습관화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대단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하고 지속 가능한 운동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박사는 매일 걷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자동차보다는 가능한 한 걸어 다니기를 실천했습니다. 그는 작은 움직임이 모여 몸의 활력을 되찾아준다 라고 말하며 가벼운 운동을 매일 반복했습니다. 어떤 한 환자가 박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때 박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운동을 위한 시간을 따로 내지 말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일 방법을 찾아보세요. 산책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면서도 운동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가 특히 추천한 방법은 느린 걸음 걷기와 스트레칭입니다. 느린 걸음 걷기는 빠르게 걷는 것보다 더 많은 근육을 사용하고 자신의 호흡과 마음 상태를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간단한 스트레칭은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고 근육을 풀어줘 몸의 피로를 덜어줍니다. 한 예로 히노하라 박사는 병원에서 근무하던 시절에도 가능한 한 환자와 직접 걷거나 운동을 함께하곤 했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는 몸은 병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라며 몸을 자주 움직이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얼마나 움직였나요? 많은 분들이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적은 바로 운동 부족입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체력이 약해지고 질병에 노출되기 쉬워집니다.
심리학자들도 운동이 단순히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안정시키는데도 큰 도움을 준다고 말합니다. 가벼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더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고 스트레스에 덜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히노하라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그의 말처럼 운동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가장 개인적인 건강 투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오늘 하루 10분이라도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해보는 겁니다. 이 작은 실천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과 삶을 크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히노하라 박사가 강조한 세 번째 건강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가 나이를 먹으면서도 왜 끊임없이 배움에 몰두했는지, 그리고 배움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움직임을 추가할지 지금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 고민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히노하라 시게아키 박사가 강조한 세 번째 건강 비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산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배움에 대해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며 일상에 치여 살다 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히노하라 박사는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 배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9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연구와 강연을 통해 지식을 넓혀갔습니다. 박사는 배움은 뇌를 자극하고 삶의 활력을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즐거움과 성취감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히노하라 박사는 젊은 시절부터 독서를 통해 지식을 쌓아갔습니다. 그는 매달 5권 이상의 책을 읽었으며 나이가 들어서도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독서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책 속에서 배우는 깨달음이 그를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잡는데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박사는 배움은 뇌를 젊게 만든다며 배움이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바꾸는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계속 배우고자 노력했던 이유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삶을 더 의미 있게 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배우고자 노력했나요? 배움은 꼭 학교나 강의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새로운 요리를 배우거나 흥미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훌륭한 배움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가 배움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의 신경회로가 활성화되고 인지 기능이 향상됩니다. 이는 치매와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히노하라 박사는 또 다른 사례를 들며 배움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80대에 들어서 피아노 연주를 시작한 어느 환자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그 환자는 처음에는 자신이 너무 늙어서 악기를 배울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히노하라 박사의 권유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삶의 즐거움을 되찾았고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해졌습니다. 히노하라 박사는 이 사례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배우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움이 삶을 풍요롭게 하고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작은 배움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책을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심지어 간단한 요리법을 익히는 것도 좋습니다. 이 작은 배움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네 번째 건강 비결로 균형 잡힌 식사와 식사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사가 평생 실천했던 식사 습관은 단순히 먹는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가 왜 식사 태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를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배움을 시작할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 배움이 여러분의 건강과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되지 않나요? 히노하라 시게아키 박사가 강조한 네 번째 건강 비결인 균형 잡힌 식사와 식사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결정한다. 건강한 식사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기본이다. 히노하라 박사는 평생 간단하지만 엄격한 식사 규칙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3끼를 먹되 과식하지 않으며 음식을 천천히 씹고 즐기는 태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식사는 놀라울 정도로 소박했지만 영양소가 균형 잡혀 있었습니다. 주로 신선한 채소, 생선, 그리고 적당량의 쌀밥을 섭취하며 과도한 지방과 설탕 섭취를 피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다. 그는 음식을 먹을 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졌으며 식사하는 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음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달했는지 생각하며 한 입 한 입을 음미하는 것은 몸과 마음 모두를 건강하게 만드는 습관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음식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바쁜 일상 속에서 끼니를 대충 때우거나 과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은 장기적으로 우리의 건강을 해칩니다. 히노하라 박사는 이런 잘못된 식습관이 현대인의 건강 문제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사가 소개한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 중 평소 과식과 폭식을 즐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환자는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심각한 당뇨와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히노하라 박사는 그 환자에게 식사를 절제하고 음식을 천천히 씹으며 먹는 연습을 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환자의 건강은 점차 회복되었고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또한 먹는 양을 줄이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를 계산하고 필요 이상으로 먹지 않는 습관을 실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몸무게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몸의 대사 기능을 최적화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박사는 식사에 있어서 특히 간헐적 단식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루 중 일정 시간을 공복 상태로 두는 것이 몸을 정화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방법은 현대의 많은 연구에서도 건강에 유익한 습관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현대인들이 빠르게 소비하는 가공식품과 설탕 섭취를 줄일 것을 권했습니다. 가공식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첨가물이 들어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신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를 활용한 간단하고 건강한 요리를 추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음식을 먹는 동안 그 맛과 질감을 천천히 음미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먹었고 그 음식을 어떻게 대했나요? 음식은 단순히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넘어 삶의 즐거움과 건강을 함께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도 히노하라 박사가 실천했던 식사의 태도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음 파트에서는 5번째 건강 비결인 규칙적인 운동과 활동적인 삶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특히 히노하라 박사가 어떻게 90세가 넘어서도 활발히 움직이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식사 시간을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히노하라 시게아키 박사가 강조한 5번째 비결, 규칙적인 운동과 활동적인 삶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는 단순히 장수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 즉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기찬 노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움직이기 위해 설계되었다. 움직임은 단순히 체력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삶의 생기를 불어넣는 원천이다. 히노하라 박사는 운동을 특별히 시간을 내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일상적인 행동들만 봐도 그가 얼마나 활동적으로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산책을 일상의 일부로 삼으며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늘 움직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까요? 히노하라 박사는 90세가 넘었을 때에도 매일 오전 일찍 일어나 병원과 강연장에서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을 넘어 정신적으로도 언제나 활력이 넘쳤습니다. 그가 걸으며 생각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걷는 행위는 단순한 이동을 넘어 그에게 창의력과 활기를 불어넣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운동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크고 거창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해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이를테면 아침에 가볍게 몸을 풀거나 잠시 동안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주변을 한 바퀴 돌며 걸어보세요. 그 짧은 시간이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운동이 단순히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마음의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사가 만났던 한 환자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환자에게 그는 간단한 걷기 운동을 권했습니다. 매일 10분에서 시작해 점차 시간을 늘려가도록 했죠. 그 결과 환자는 점차 활력을 되찾고 삶의 의욕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히노하라 박사는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는 근력 운동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몸을 지탱하고 노화로 인한 부상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는 작은 근력 운동이라도 매일 하면 몸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며 노년기에 들어서도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을 권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사는 우리는 운동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없다고 느껴질 때는 히노하라 박사가 말한 간단한 방법들을 기억해 보세요. 걷기, 계단 이용하기, 스트레칭 등 작은 변화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놀라운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얼마나 몸을 움직이셨나요? 움직이지 않는 몸은 점점 약해지고 활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매일 조금이라도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6번째 비결인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특히 히노하라 박사가 강조했던 마음의 건강과 이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몸을 움직여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음 비결은 히노하라 시게아키 박사가 늘 강조했던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그는 마음이 우리의 신체와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생의 연구와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히노하라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질은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우리의 건강을 좌우한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단순히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어려움 속에서도 해결책을 찾고 삶의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가 만났던 한 노년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 환자는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로 삶의 의욕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박사는 그 환자에게 오늘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한 가지 더 기쁜 일을 찾아보세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결과 환자는 점차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며 삶의 의욕을 되찾았습니다. 박사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매일 일정 시간을 혼자 걷거나 명상하며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마음속의 혼란을 정리하고 다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히노하라 박사는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 그것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법을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저 잠시 내려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비결은 자신만의 삶의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히노하라 박사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사람에게 놀라운 힘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목표를 가진 사람은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삶의 이유를 발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자주 언급했던 사례 중 하나는 100세를 넘어서도 글을 쓰고 강연을 했던 한 노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노인은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다음 세대와 나누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목표가 그를 계속 움직이게 했고 삶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히노하라 박사는 우리 모두가 자신만의 목적을 발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목적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의미를 더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준다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없다면 작은 것부터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빛나게 할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노하라 시게아키 박사가 말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7가지 비결을 알아보았습니다. 그가 평생 동안 연구하고 경험하며 깨달은 지혜는 단순히 오래 사는 법을 넘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의미와 목적을 더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답을 찾는 여정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건강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